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육동한 춘천시장님 모시고 민선 8기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취임 100일인데요. 민선 8기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춘천시장 육동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춘천에 대해서 이해하고 매력 있는 도시 춘천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00일이 지나가면서 네네. 민선 8기 공약 세웠던 것들이 꽤 여러 가지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공약들이 또 펼쳐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네. 그다음에 또 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가지 큰 방향을 네. 잡았었습니다. 네네. 춘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점을 활용해 가지고 춘천을 미래를 위한 도시로 네.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 했고요. 춘천은 전통적으로 교육도시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교육을 잘하는 것이 지역의 모든 일을 갖다 해결하고 정리하는 척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전통, 교육적 자산을 활용해서 춘천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세우기 위해서 춘천을 고품격 관광도시로 만들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또 쾌적한 미래도시, 또 여러 가지 이제 기후변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춘천을 또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이런 크게 6가지 분야를 제안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100일 동안 더 정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제들이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실용적화돼 가지고 조만간에 시민들께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의 큰 그 축을 바탕으로 해서 춘천이 그야말로 이제 펼쳐지는 네. 특별자치도 시대에 강원도의 그 중심 도시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 시정의 큰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 가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춘천시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또 봐야 하는 것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해결을 위해서는 또 본인만의 철학이 있지 않으면 어려울 네네, 텐데요. 네네. 어떤 철학으로 또 진행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춘천은 굉장히 그 갖춘 것이 많고 또 수도권도 가깝고 네. 전통적으로 수보 도시로의 정통을 갖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네네. 오히려 그 지역 내에서도 조금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일은 또 단계적으로 준비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첨단 지식 산업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춘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특별자치도가 강원도에 구현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제를 춘천이 잘 활용해 가지고 특별자치시도의 중심이 되는 도시 춘천을 만들고자 하고, 춘천은 이제 앞으로 그 시정을 잘 탄탄히 만들어 가지고 행정, 교육, 문화 등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어떤 플랫폼이 되는 그런 도시화하는 것을 위해서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시민들과 손을 잡고 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춘천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앞으로 춘천이 하는 일들이 강원도의 어떤 표준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워낙 뭐 중앙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고 또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또 목표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시민 중심으로 이뤄가는 철학 중에서도 나는 이 시민들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해해 주시고 네. 큰 그림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막상 제가 100일을 지나고 네. 나니까 네. 또 제 생각뿐만 아니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관점에서 고려하고 접근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탐구는 저한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큰 방향은 동의하지만은 네. 많은 시민들은 그 내 주변의 일,
내가 필요한 일, 네.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조직이나 커뮤니티, 공동체에 가까운 일을 더 이렇게 그 원하고 네, 그게 네. 빨리 실현되길 그 바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100일 동안에 아마 춘천의 25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네. 시민들을 만나고 많은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를 그 거시적으로 큰 방향으로 끌고 가지만은 한편으로는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네, 필요한 거를 빨리 이렇게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은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네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시장님이 되시지 않을까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질문을 좀 빠르게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사실 지금 현 시대에서 어느 나라, 어느 국가나 어느 도시나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관심이 굉장히 클 텐데 춘천시의 경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제가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경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때 어려운 계층들을 잘 살피고 네, 도와주는 네, 거고 네. 또 하나는 큰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구상하면서 나라의 어떤 경쟁력, 부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나라 경제도 국제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가장 그늘이 짙은 곳은 서민들, 취약계층들, 그렇죠. 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춘천의 민생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시가 가진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계층들을 돕고자 노력을 하고 지난 추경 때도 그런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둡고 추운 분야를 먼저 잘 도살피는 거고 두 번째는 춘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제가 방향에서 설명했지만은 춘천을 첨단 지식 도시화 해가지고 춘천만의 그 어떤 지식 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춘천이 발전하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춘천에 남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춘천에 만드는 것이 큰 두 축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특집으로 이렇게 기사 쓰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는 춘천시만의 청년청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청년들이 의회가 열리고 또 정책에도 관여하고 뭐 이렇게 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해서 좀 젊은 도시로 바꿔가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첨단 산업에 대한 말씀 좀 전에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춘천은 기본적으로 이제 굴뚝 산업을 뭐 못할 수는 네. 없지만은 네. 거기에 네. 의존하기는 어렵고요. 네. 춘천이 갖고 있는 경관 또 규제적인 요소들을 다 감안할 때 춘천은 그 첨단 지식 산업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그 부족하지만은 IT 컨텐츠라는 역사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춘천의 산업이 이제 성장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산업이 춘천에 이제 큰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거를 고도화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력 양성이 관련돼서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주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는 다르겠지만은 춘천을 비수도권에 어떤 그 유능하고 작은 그 판교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까지 먹거리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정책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그 청년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 돼서 지금 이러려면 춘천이 문화적으로나 보육이라든지 돌봄 이런 게 잘 돼서 청년들이 여기서 주거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이 비교 우위를 갖는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매칭할 수 있는 그 인력 그 양성 구조를 대학이나 여러 계층이 같이 해가지고 그런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청년들이 그 춘천이라는 좋은 문화 환경에서 춘천을 즐기고 춘천의 마음의 고향으로 두고 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업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주거적인 측면이 골고루 있어야 춘천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청년들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자 하고요. 아까 청년청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인 지원 정말 절실하게 청년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게 한 기업 유치, 맞습니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춘천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유치는 어떤 걸까요? 최근에도 아까 말씀드린 뭐 첨단 지식산업 위주의 기업들이 유치는 되고 있는데 걱정은 그 춘천이 앞으로 기업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제공할 부지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 조속히 부지를 확보하고 단순히 그 땅만 늘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그 땅뿐만 아니고 기업도 유치하고 주거, 문화,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그 작은 신도시 개념의 그런 것들을 좀 춘천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춘천이 수도권하고 접근성이나 쾌적성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이 만드는 그런 새로운 지역은 그 땅만 있는 지역이 아니고 여러 개 아우러진 도시형 그런 그 산업지대, 도시형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춘천의 미래가 될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춘천에 한번 오면 그냥 눌러 앉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는다고들 얘기하세요. 그만큼 이제 여기에 눌러 앉은 기업들 또 현재 함께하고 있는 로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 로컬 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통상 하면은 이제 그 기업 유치에 신경을 써야 되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그 고용도 늘고 그렇게 하지만은 기업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기업들도 시에서 잘 대접해주고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미 어려운 여건에서 추천해서 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계신 그런 기업도 고도화하고 또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면에도 균형 있게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죠. 그렇죠. 일단 많이 와서 자리를 잘 잡아서 또 새로운 일자리와 또 어쨌든 이 춘천시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소상공인 얘기도 잠깐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절이라서요. 어떤 지원들이 있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건지 이게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 딜레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간에는 불가피하지만 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어떤 즉시적이고 현금적인 그 지원이 많이 갔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여전히 경제는 어렵지만은 그런 그 지원도 유지를 하되 앞으로는 이제 주로 기업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민생 경제 대책에서도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그 어떤 그 특례 보정이라든지 그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접 지원에 더 중심을 뒀고요. 시가 보다 그 신경 써야 될 거는 인력 그 수급의 미스매치를 이 작은 지역 내에서도 최대한 줄여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죠? 전통시장,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이 없는 일이지만은 그분들의 어떤 그 영업 환경, 그 어떤 시설 개선,
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도와드리고는 있지만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로서는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그 시장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네네. 그런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속 지원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네.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네네. 가장 예,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거에 또 간해서 또 고향 사랑 기부제 또 많이 아, 예, 얘기 예. 나오고 있어요. 예. 연계해서 어떤 발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예, 게 예. 있는지. 자, 고향사랑 기부제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법안이 될 때까지 제 네. 역할도 많이 컸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근데 부분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됐고 이제 각 네.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네네.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되고 네, 네. 또 최근에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아주 상징적인 존재인 그 답례품에 네, 대한 네. 준비가 돼서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가 다 한 일은 아니지만 물론 일부 작은 일을 했겠지만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만드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춘천이 좀 잘해줘야지 네. 춘천이 다른 지역보다 그 뒤처지면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춘천도 이제 잘 준비하고 굉장히 그 독특하고 네. 매력 있는 그런 답례품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네. 지방 소멸 시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일부와 연결을 깊게 네. 함으로써 이제 관계 인구도 늘리고 큰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들어오는 그런 그 기부금이 네네. 지역에도 사용되고 여러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 몰라도 춘천에서 좀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관심 갖고 애써 오셨던 예.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춘천시가 또 네네. 한 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 또 남다른 철학도 갖고 계셔서요. 그 이제 사람들은 얘기했죠. 시장이 춘천시가 교육기관인데 왜 저렇게 네, 교육을 네. 얘기하냐 그런데 근데 사실은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한테 가장 중요한 1등 관심사고 네, 네, 네. 또 교육 사무는 사실은 그 시의 것이기도 합니다. 네. 주민 모두의 것이지 어느 교육기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을 두고 그 기관 지역 내 어떤 모든 기관 시나 교육청이 다 협력하고 기타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옛말에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두 번째는 교육은 가장 중요한 그 사무이기도 하지만은 교육이 잘 되면은 오지 말래도 사람들이 옵니다. 네. 그건 제가 길게 설명 안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부모들이 얼마나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육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그래서 춘천은 서울하고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좋은 교육 환경 또 경관을 갖고 있고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수한 그 종합대학이 2개가 있고 그런 자원도 일반 교육에 같이 공유하고 같이 활용하면은 더 좋은 교육적 여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춘천을 교육적으로 더 다양하고 성숙한 도시로 만들고 또 개방적인 도시로 만들면은 춘천이 갖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많은 과제들이 춘천을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이 완화될 걸 생각하고요. 제가 정부 시절에도 유독 교육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는데 교육이 미치는 그런 사회에 대한 영향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학교를 잘 만들면은 사람이 오지 말라도 몰려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네, 네. 그거를 하자는 겁니다. 네. 춘천사. 네. 그런 교육의 도시 또 새로운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더 깊이 못 들어갔는데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 두 축이 춘천시를 지금 버티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전략 산업에 대한 발전시킨 묘책이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예, 뭐 말씀해 주시죠. 축을 이룬 네. 건 맞지만은 네. 아직은 그 역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고도화해야 됩니다. 또 연계해야 됩니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데이터 산업까지 엮어가지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러한 산업들이 영속성을 가지고 고도화되려면은 지역에 상응하는 R&D가 있어야 되는데 R&D 측면에서 춘천 지역이 그 대단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병행해서 네. 춘천을 R&D 특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R&D 역량을 지역 내에 갖추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산업도 이루어지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네. 기존의 공단도 있고 또 새로운 지역을 갖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업종별, 장소별 그 연계를 명확히 하고 아니 그 분배를 명확히 하고 또 지역 간의 연계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 지대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작은 형태의 다른 형태의 판교화를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인력입니다. 아까 강조해 드린 대로 관련 인력이 지역에서 그 생산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산업은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춘천의 유수한 대학들이 대학 자체의 어떤 존립을 떠나가지고 지역과 연계하지만은 지금 같은 그 환경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유수 대학들이 창업에 그 전력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유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춘천을 첨단 대학 창업도시 하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서로 상통하면서 그런 목표, 춘천의 어떤 지식산업의 고도화로 가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인재 발굴 잘 해서 기업들도 또 인재를 사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대학이 있는 춘천이 정말 좋은 기회의 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설명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또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선거를 할 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고향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역량을 고향 춘천을 위해서 좀 다 소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하고 손을 잡고 겸허하게 앞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춘천이 이제 산업적으로도 부강해져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 파워. 춘천이 그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도 지역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이 이제 서로 배려하고 또 복지나 돌봄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고 그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그 어떤 공동체를 양축으로 해서 춘천을 정말 그 강원 특별자치도시대에 으뜸이 되는 중심 도시하고 시민들이 여기서 사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자부심이 늘 충만한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소망이요? 네. 그 실망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 얘기 말고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뭐 춘천 시정을 그 생각하고 또 돌보느냐 뭐 다른 여념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동환 춘천시장님 모시고 민선 8기 춘천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육동환 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